경제성공학 맛보기 강좌 동영상 강의입니다. 방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건물의 화장실 개선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서 아마 좀 시끄러운 잡음이 어느 정도는 들어갈 텐데요.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설정이랑 그 음량 조정, 증폭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제가 사실 이 주제로 오프닝 토크를 하는 이유는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저는 방학을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알차게 보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물론 알차게 보낸 적도 있고요. 학생들은 어떻게 보낼까? 선생님 입장에선 그게 참 궁금해요. 물론 학생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교수가 이런 걸 물으면 이거 공부하란 뜻인가? 공부를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지레 겁먹거나 좀 자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럴 수 있겠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진짜 순수하게 그냥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 뭐 했니? 물론 공부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기쁘겠죠. 기쁜데 뭐 그렇다고 모든 학생에게 뭐 했니? 품질관리 공부했니? 기사 준비했니? 인간공학은 복습했니? 프로그래밍은 좀 들여다봤니? 시뮬레이션 그때 배운 거 개념 다시 익혔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방학에 그럴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그럴 필요가 있죠. 특히 이제 3학년 2학기 지난 겨울방학 이후로는 뭐 따로 얘기를 안 해도 아마 조바심을 느껴서 많이들 그렇게 하겠지만 더 일찍 시작하면 좋고 어쨌거나 그런 얘기들을 학생들이 물어봐 왔을 때 자극을 주거나 다른 얘기 많이 했을 때 그냥 살짝 이렇게 격려? 자극 차원에서 이런 것도 좀 해야지라고 지나가는 말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막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는 했니? 자, 나 봐봐. 봐. 뭐 했어? 이번에 저거 했어? 진도 요거. 이런 식으로 절대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관심 있는 건 정말로 그냥 건강한 대학 생활, 건강한 20대의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건강이라 하면 건전한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저도 건전하게 살지 않았고 뭐가 건전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술을 마시고 여행 가고 뭐 놀고 다 좋고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넓혀 나가고 있는 중인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저는 방구석에만 있었는데요. 뭐 괜찮아요. 그러면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방구석에 있으면서 재밌게 본 컨텐츠는 뭐야? 그냥 그 컨텐츠를 좀 쇼츠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쇼츠를 좀 봐봤는데 한 며칠 정도 봐봤는데 흔히 하는 말로 진짜 도파민 중독될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 소모적인 거 말고 뭐 게임을 오래 해도 괜찮은데 게임을 오래 하든 뭐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뭐 많이 봤든 뭐 다 상관없는데 그렇게 봐서 뭐 느껴진 게 있니? 혹은 되게 감동적이거나 되게 재밌었던 컨텐츠나 무슨 게임이나 이런 게 있으면 나 좀 추천해 줄래? 뭐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보람 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건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겠네요. 20년 후의 나를 생각하며 20년 전에 지금의 내가 보내는 편지 이런 걸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매번 방학이 그럴 거라고 모든 학생에게 기대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고 전혀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진짜 리얼로 생으로 찐으로 어떤 방학을 보내는지 정말 순수히 궁금하다. 네, 그런 얘기들이고요. 전에 어떤 학생이랑 얘기를 했을 때는 뭐 10시간 이상 잤다. 또 어떤 학생은 10시간 이상 게임을 했다.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뭐 흔히 있을 법한 일이고 충분히 저도 다 해봤던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순수하게 물어보는 거다.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방학을 보내셨나요? 어떻게 방학을 보내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경제성공학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저고요. 이게 사진을 옛날 걸 자꾸 올렸더니 못 알아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찍은 겁니다. 한 달 전에 그 학과 교수님들끼리 다 같이 일본의 시코쿠라는 그 본토 섬 4개 중에 제일 작은 섬이죠. 시코쿠에 있는 다카마스란 도시에 가서 곰피라산을 다 끝까지 가지는 못하고, 네, 신사까지 가서, 네, 걸어가는 길에 한번 셀카를 찍었습니다. 요때까지는 뭐 컨디션 좋았는데 이날 되게 더워서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김태국고요. 여러분들의 이번 학기 선생님입니다. 이 과목이 기본적으로 2학년 교과목이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은 제 수업을 들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죠. 전필 과목을 제가 하나 2학년 1학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 홈페이지 있고요. 네, 홈페이지 있고, 아니면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 명이 다 저겁니다. 왜 저건지는 나중에 친해지면 얘기를 할게요. 한국말을 그냥 옮긴 거라 가지고, 예전 한국말로 된, 네, 닉네임이에요. 우리말로 된 닉네임인데, 뭐 아무튼 그래서 뭐 저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연락할 통로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우선 해 두겠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믿고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저라는 사람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팔아야 되는 물건이니까. 판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여러분들이 골라 담는 거죠. 아무튼 이 교과목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공학이죠. 저희 학과 정식 명칭은 산업경영공학과 Industrial and Management Engineering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산업공학에 대해서 너무 좀 낯설어하고 또 범위를 착각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명칭을 그렇게 바꾼 것이고요. 아직도 학문적으로는 학문 명칭은 산업공학입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이니까 말 그대로 엔지니어링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학문도, 우리 과가 배우는 학문도 공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학이라는 것이 뭐냐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윗단으로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좀 뭐 어디까지 가서 설명을 하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엔지니어링, 공학과 사이언스, 과학의 가장 큰 차이는 이해를 하는 거냐 해결을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V가 잘 안 나와요. TV가 잘 안 나오는데 두드려 패서 해결을, 요즘은 TV가 그런 경우가 잘 없긴 한데, 예전에 배불뚝이 TV를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브라운관이라고 불리는 유리로 된 뚱뚱한 TV가 있던 시절에는 좀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TV가 지지직거리면 퉁퉁 치면은 잘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퉁퉁 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학에 해당하느냐? 공학에 해당할 수 있어요.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100% 이해를 하면 좋지만 못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문제 해결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게 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이언스, 과학의 경우에는 대상의 원리나 대상의 내용을, 그 원칙을 이해하려는 겁니다. 보통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자연현상을 이해하려는 학문이라고 하는데, 꼭 자연현상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학문들도 있죠. 그래서 사이언스는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고 끝나도 됩니다. 공학은 끝나면 안 돼요. 아, 쟤는 왜 이렇게 날 괴롭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끝나면 과학, 이 자식 그래서 그런 거였어? 그럼 내가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해결하겠어. 이러면 공학이 되는 거죠. 그럼 산업공학과 다른 공학의 차이는 뭐냐? 이것도 참 제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보통 기계공학, 화학공학 하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도구가 학문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되게 제가 좋아하는 또 문구 중에, 격언 중에, 망치를 든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문제가 못으로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내가 손에 망치를 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망치질 뿐이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만 보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관련이 없는데도 일단 망치질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도구에 종속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 나쁘게 표현하면 그런데, 좋게 표현하면, 기본적인 그 개념으로 돌아가자면 도구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도구들이 학문명이 됐습니다. 기계공학은 기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겁니다. 화학공학은 화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겁니다. 산업공학은 그러면 산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나요? 하나요? 아니죠. 산업공학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아까 말한 망치를 든 사람이 세상 모든 것을 못으로 보는 경향을 경계하는 학문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학문입니다. 우리 학문, 산업공학에 있어서의 산업은 문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산업이라는 것이 어떤 제조업, 공장 이런 것들을 의미했습니다만은, 오늘날에 있어서의 산업은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간 세상 모든 활동들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찾고 구조화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려는 학문이 산업공학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뭐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입니다. 그게 산업공학이고요. 경제성공학도 그 범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이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고, 도구가 아니라 문제에 오리엔트된,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problem seeker, 문제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통 여기 오른쪽에 나타난 그림처럼 소개를 하는데, engineers make things, industrial engineers make things bett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학도라는 것은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죠. 못을 받거나 다리를 만들거나 반도체를 만들거나 뭐 화학약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뭐 그런 것들을 하죠. Industrial engineers make things better. 산업공학도는 무언가를 더 잘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무언가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산업공학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대부분 어떤 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냐면은, 물론 여기 해당하지 않는 일들도 아주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적절하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Experts of decision and choice. 의사결정과 선택의 전문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결정과 선택. 특히 선택.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초이스, 선택이라는 것은 중요하죠. 우리 삶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인생이란 life is C between B and D. B와 D 사이에 C다. 당연히 B, C, D니까 B와 D 사이엔 C가 있겠지라고 하면 birth, death 그 사이는 choic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는 과정까지 계속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택 중요하죠. 우리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 삶은. 오늘도 제가 일이 밀려서 학교로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주말인데 그걸 선택을 해서 왔죠. 그래서 지금 이걸 하고 있고요. 동영상을 찍는데 어떤 옷을 입을까? 밝은 옷을 입을까? 어두운 옷을 입을까? 머리를 좀 자르고 갈까? 뭐 자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대로 둘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선택의 연속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선택은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러닝맨에서 밸런스 게임 하는데 근손실을 할 거냐, 팔손실을 할 거냐. 보통 사람 같으면 다 근손실을 고르겠지만 김종국 같으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네, 김종국 씨한테는 근손실과 팔손실 네, 막상막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연속이 삶이고, 특히 산업공학은 선택의 전문가인 건데, 그럼 경제성공학은 뭘 배운다는 거냐? 우린 뭘 배우냐면 선택을 배우는데요. Based on economic value. 경제적 가치에 기반한 선택을 배울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evaluating alternatives, evaluation of alternatives, 대안들을 평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안들을 경제적으로 평가를 해서 걔의 경제적 가치, economic value를 계산을 하면 그걸 바탕으로 초이스 선택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대안들을 경제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면 그러니까 선택 가능한 후보들을 경제적으로 평가를 하면 그 후보들을 modeling economic alternatives, 경제적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대안을 평가할 수 있게끔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코노믹이 벌써 2번이나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게 될 거예요. 경제학을 배우는 건가요? 물론 이제 교과서에 따라서는 미시경제의 기본, 거시경제의 기본, 거시경제는 사실 투자공학 쪽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뭐 알면 좋죠. 또 연관도 있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기본적으로는 이 과목은 경제학을 배우는 게 아니고 경제적 관점을 배우는 겁니다. 경제적 선택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초점 자체는 경제적 선택에 쏠려 있고 경제학 자체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need to be interested in world, 정확히는 real world, 실제 세계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죠. 더 정확한 표현은 real economic world, 경제적 현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 중에 금리가 뭐길래 난리야? 나랑 상관 있음? 후비적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금리 상관 있죠. 부동산, 난 집이 없지, 꿈도 없지. 그래서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시나 이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이죠. 그 다음 또 코인, 일기예보에서는 수온을 알려주지 않죠. 한강 정모 장소 뭐 이렇게 알려주는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뭐 안 좋은 얘기들만 좀 적어 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뭐 아주 전문가가 되거나 흔히 말하는 뭐 타짜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뭐 그렇게 되면야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바보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여러분들이 돈도 빌리고 집도 사고 코인 투자도 안 하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무작정 이걸 학습으로 공부로 생각하면 좀 어려울 거고 관심을 가져보는 정도로 좀 다가가자 라는 식으로 제가 과제를 좀 낼 겁니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번 학기에. 그래서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랑 다양한 주제, 다양한 과제들을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좀 잘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제가 강의 계획서를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스프레드시트로 정리를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아, 요런 내용을 배우겠구나, 요런 과제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미리미리 알 수 있습니다. 또 중간에 바뀌는 내용도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도 요약해서 제공하고요. 또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런 건 어렵다, 혹은 이런 건 재밌으니까 더 해달라, 혹은 이런 건 다시 해달라, 이런 건 좀 바꿔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을 텐데 그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통로로건 저에게 잘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연락해도 되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도 되고 구글 클래스룸이나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도 됩니다.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줌을 하자고 해도 괜찮고요. 점점점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면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겠지만 부담스러워서 찾아와서 질문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너무 좋죠. 반갑죠. 어떤 경로로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을 환영하고 있으니 많이 질문을 해달라.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딸들이 키즈 카페에서 뭐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색깔을 나눠보세요. 뭐, 노란색 골라보세요. 농담이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아이를 키워보는 경험을 가진 한 그 쌍둥이의 아빠로서 좀 예전보다는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이해심이 넓어지고 대신 책임감도 좀 더 커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노력이나 관심을 요구하고 갈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이 아파서 혼자서 끙끙 앓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대개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큰 목소리로 밝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테니 한 학기 동안 한번 신나게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맛보기 강좌이기도 하고 아마 인트로덕션으로도 쓰일 텐데 이 과목을 선택한 여러분, 그럼 한 학기 동안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그럼 강의실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